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300달러 마이너스 0.9%, 이더리움 1,300달러 마이너스 1.5% 조금씩 하락 중이고요. 리플, 에이다, 솔라나, 도지 메인 코인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되고 붕괴를 시키면서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전쟁 종료 기대감 있으려고 하는 차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크림반도 있는 크림대교 폭발을 시켰다고 뉴스가 났고요. 나스닥 안 열리는 주말이라서 그나마 비트코인 하락폭이 작은 거지, 주중이었으면 지속된 나스닥 하락에 약해진 투심하고 추가 하락 크게 올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서서히 하락을 하는데 코인은 최근 나스닥하고 100% 커플링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대폭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장 열려봐야 알 수가 있을 듯 하고요. 나스닥 미국 주식은 전쟁 이슈가 뜨면 하락 오는 거고, 코인 역시 최근 금, 골드하고 커플링이 강화되었지만 신생산업으로서 추가 투자 자본진이 빠르게 못 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락한다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QQQ 보면 9월 30일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고 6월 저점도 다시 돌파가 되었습니다. 여기 조금 하락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러시아 크림대교 붕괴로 인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하고요. 크림대교 붕괴하고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 또한 93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6월에 100달러 하는 것과 최근 93달러 반등 온 곳은 매우 차이가 크죠. 무엇보다 미국 제외한 신흥국들은 달러 대비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무역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나스닥 QQQ에서 보면 빠르게 여기 검은색 라인 핵심 지선 위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하락을 한다면 아래 매물대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클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무너지면 비트코인 아무리 최근에 커플링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크림 반도체처럼 그냥 러시아 점령지 인정을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무엇보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부의 50% 이상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본토에서 2014년 침공한 크림 반도로 넘어가는 크림대교 모습이고요. 크림대교 폭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다시 교란하는 것이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이번에 붕괴된 크림대교인데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하고 있고 이번에 크림반도 공격하면서 이전 하르키우 수복한 것처럼 성동격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란을 한 다음에 다시 북부에서 본격 진격을 한다는 거죠. 이번 크림대교 붕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방어하는 것을 벗어나서 러시아 본토 인근을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되거나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존재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느 국가가 우위를 선점할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 추가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날짜는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 기업들 실적까지 3분기 나쁘게 나온다면 나스닥이나 코인 단기에 반등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코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뉴스는 CNBC 간판 진행자인 진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팔고 농장하고 보트 매입했다는 뉴스입니다. 진 크레이머가 이야기한 투자 방향성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던 적이 더 많고요. 이분이 이 정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리했다는 것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 다수가 코인 시장 떠났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JP모건 펀드 매니저였는데 당시에도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진 크레이머 인기가 많다고 해서 투자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 2000년 진 크레이머 선택한 닷컴 버블 주식 보면 닷컴 버블로 사라진 기업들이 대다수다 볼 수 있습니다. 진 크레이머 이분이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 쌍봉 찍고 하락할 때 여기에서 이더리움 35,0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화로 치면 4천만원, 5천만원 부분까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또 여기 미국 금리 인상 25bp하고 반등하니까 이더리움 무조건 홀딩해야 한다. 또 여기 미국 금리 인상 75bp하고 코인 반등 오고 다시 하락하니까 이더리움은 무조건 홀딩할 거다. 이더리움은 멋지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6월 9일 셀시우스 파산 코인 금융사 붕괴하기 직전에 여기에서도 코인
매수해야 된다 권고를 했었고요. 미국 투자자들 꼬시기로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 매수를 했다가 17,000달러까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일 바닥에서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시세 불확실성이 커진다. 나는 코인 다 팔고 농장하고 보트 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 크레머가 말한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분의 투자 실력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도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 출신의 미국 금융사들 두루 거친 경력 있는 분이죠. 이분도 세력들과의 연계가 있어서 최대한 털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진 크레이머 반대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번 주 주말부터 러시아 전쟁 당장 안 끝날 것 같은 크림대교 붕괴 시그널 나왔고 지난주 미국 실업률 수치까지 낮게 발표가 되면서 당장의 미국 증시 반등 올 만한 거시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확실히 내려줘야지 나스닥 비트코인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미국 기업들 어닝이 있는데 앞으로 미국 주식 코인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나스닥 보시면 여기 검은색 라인이 월봉상의 60일선입니다. 여기 지선이 최근에는 2020년 4월 코로나 때 뚫히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빠르게 반등이 왔고요. 월봉상 60일선 뚫린 것은 2000년 닷컴 버블하고 2008년 금융위기 두 번 구간이 유일했습니다. 20년간 월봉상 60일선 뚫린 지점이죠. 때문에 지금도 여기 라인 뚫힌다면 최대 위기다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대로 장기화되면 국제유가 안 내려가고 미국보다도 신흥국 개발도상국 위주로 타격이 클 수가 있고요. 미국 기업도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 주가도 추가 하락 클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나스닥이 월봉상 35일선은 뚫힌 상황인데 최근 20년 데이터만 봐도 35일선이 뚫히면 60일선도 높은 확률로 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원달러 환율만 봐도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처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 역시 연준이 11월 75bp, 12월 50bp 금리 인상 기존에 계획도로 해버리면 당장에 19,000달러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절대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만 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2008년 당시에도 반등 온 듯 하다가 내려오고 결국에는 월봉상 60일선 무너지면서 대폭락이 났습니다. 나스닥 대폭락 나면 지수의 1차 방향선은 9,000포인트가 될 듯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지도 못 받으며 2017년 나스닥 핵심 지지 라인인 7,000포인트까지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연준이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서야 나온다 볼 수 있고요. 나스닥 지수 이 정도로 하락하면 애플, 테슬라 아무리 우랑주라 해도 하락폭이 결코 작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불안한 와중에도 우리 리플은 740원 가격 방어 잘하고 있고요. 글로벌 거시경제가 어려울수록 미국 SEC 규제 해제할 가능성 높아지는 거고 리플의 SEC 소송 종료도 희망적이다 볼 수 있고요. 리플 9월 반등에 이어서 이번 반등에도 개인들 리플 네트워크 거래량이 2270세개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비트코인 큰 움직임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다소 리플 통해서 물량을 옮긴 거다 생각이 들고요. 리플 가격 다시 조정은 받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송 종료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라서 추가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당장에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리플 거래량 단기에 늘어나고 비트코인 10월 14일 옵션 포지션은 긍정적으로 수치가 났고요. 비트코인 21,000달러까지 반등 올 것이다.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긍정적으로 되어서 비트코인 상승한다의 콜옵션 베팅 비중이 큽니다. 대신에 18,000달러 아래로 하락한다는 풋옵션 비중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전체 풋옵션 비중만 봐서는 하락하는 풋옵션 베팅이 1,076개고요. 상승 베팅 콜옵션에는 1,796개로 콜옵션 비중이 풋옵션보다는 살짝 많은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8,000달러 강한 지지 라인이고 기관들 역시 18,000달러 구간에서 계속해서 코인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반등 기대할 수 있다 세력들 생각하는 듯 하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약세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 보면 최근에 폴리곤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글로벌 1등 코인 펀드 운용사로 라지캡 펀드의 구성을 보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느 코인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중요한 판가름 짓는 기간이다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라지캡 펀드 코인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이 65% 가장 많고 그 다음 이더리움 3위 칼다노,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순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